지금 이 둘의 그림 있잖아요. 야,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엔 무슨 일이든지 다 벌어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 어이가 없는 장면인 이유는 저는 저 이낙연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아마 이게 좀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지난주에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 있잖아요.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 그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면전에다 대고 민주당이 나치를 닮아간다라고 이원욱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나치를, 현대민주주의에서 너 나치야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같이 흥분해야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나치를 닮아간다 그랬으면. 근데 이 이재명 이분은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가도 번쩍 깨야 되는데 이분 이러고 계세요. 이게 이 이원욱이라는 그 의원이 되게 흥분해갖고 민주당이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지도부들, 요 자다가 깨서 핸드폰 보시는 분, 그 다음에 핸드폰 보시는 원내대표, 주무시는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 코를 후비시는 건지 하여튼 이분도 최고위원이죠. 요분도 푹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분들이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민주당이 나치를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신경 안 쓴다 라고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 지금 자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자지는 않겠죠. 무시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나치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의원제라 그래서 이제 그 당원 대표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원 대표가 한 사람당 투표권이 굉장히 가중치가 높은데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전당대회 다음에 무슨 전당대회를 또 한다 뭐 이러거나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러면 그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리할 거 아니에요. 자기 팬들은, 개딸들은 대부분 대의원이 아니라 저거니까 그냥 권리당원이니까. 이 대의원들은 좀 그동안 나이가 좀 오래된 전통 당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저 대의원들의 가중치를 확 낮춘 거예요. 대의원들의 그 가중치를 한 60에서 70대 1 정도 됐는데 이걸 20대 1 정도로.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저 사람들은 뭔데 왜 가중치를 다른 사람의 60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당같이 자발적인 결사체는요, 전체 국민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한 표씩 똑같이 가지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런 정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계속 조정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현재 뭐냐? 개딸당이잖아요. 개딸당. 극성 소수 극렬 지지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당이 돼버린 게 당이 지금 망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대의원제를 지금 없애는 거는 그 소수 극렬 지지자들의 힘을 더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의원제를 축소하겠다는 건 당을 더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이원욱이라는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가 된다.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그게 바로 나치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일종의 대의적인 민주주의를 아예 없애버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그게 이재명처럼 당대표 권력이랑 결합을 해서 이게 나타나면 독재가 된다. 그게 바로 나치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고, 아까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다 자는 척하고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이원욱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1인 1표 뭐 이런 게 그 정당 내에서는 굳이 관철될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좀 저 얘기를 하는 건 지 방탄하려고 저러는 거죠. 개딸당으로 더 강화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런 맞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봤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최근에 언제 들으셨는지? 이게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 100일 기념으로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간접 민주주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직접 민주주의 하자 그랬어요. 그 직접 민주주의를 막 그 보완책 보세요. 여기 외교부 장관 그리고 여기 저기 수석했던 이 부동산 정책했던 김수현,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죠.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 쭉 앉아서 뭐라 그랬냐면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받아갖고 민주당에서 2017년 9월 19일에 정당발전위원회를 띄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서 이거 보세요. 왜 직접 민주주의인가? 전 세계에서 제가 지금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요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여기 임종석, 김수현 수석, 김부겸, 강경화 장관 이런 사람들 쫙 앉혀놓고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지금 이 최재성 의원이 저 민주당 내에다가 정당발전위원회를 해놓고 직접 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게 정당의 발전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요.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그리스 때나 했지. 그리스 때는 뭐 사람 수가 적었잖아요. 광장에 모여서 민주주의 했으니까. 근데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직접 민주주의보다 간접 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시간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걸 숙고하는 집단이 대표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지금 모든 나라의 표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정부 여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선언한 너무나 기묘한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냐고 생각해 보면 자기네가 뭐 촛불 뭐 이런 것도 했겠죠. 근데 보시면 이원욱 그 의원이 지금 얘기한 직접 민주주의하고 권력이 결합하면 저 나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민주당 4년 전에 똑같았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문바라 그래갖고 이거 보세요. 그 문자 폭탄하고 협박하고 하는 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별명이 양념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경선 때 피해자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문자 폭탄 그다음에 폭력적인 극렬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게 민주당의 거의 근래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4년 전에 지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고 스스로 코미디를 만든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여당이 무슨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유례를 보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런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를 한 쪽에서 지금 와서 직접 민주주의랑 정치 권력이랑 결합하면 나치가 된다. 그게 4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겁니다. 저 직접 민주주의 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장 외에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맞는 포퓰리즘 하려고 그때 끊임없이 시도했던 게 바로 저겁니다. 야당은 모든 길이 막히면 저항의 수단으로 국민들 선동할 수도 있지요.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여당이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고 국민을 선동하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4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당내 파벌 싸움 하느라고 반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당이 도대체 지금 자기네가 4년 전에 했던 거는 기억도 못하고 물론 지금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한테 얘기한 거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 맞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도 4년 전에 좀 그러긴 했는데 진짜 잘못한 거다. 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60년 된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 좀 슬퍼요. 저는 제가 이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가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 이낙연 씨가 이낙연 전 대표 아닙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초대 총리를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나 이낙연하고도 만나서 창당 얘기할 수 있어 그랬잖아요. 또 이낙연 대표가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했다 그랬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틀인가요? 3일인가요? 3일이죠? 만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둘이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민주당에서 당대표까지 했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보수당에서 당대표 했던 사람하고 둘이 당을 만든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거냐. 그랬더니 댓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이제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이분은 보수당 당대표로 대선을 이끌었고, 이 사람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초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이분이 대선할 때 계속 비난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자가 이 사람이 총리할 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락에 욕했던 대상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연락에 욕을 먹었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럼 너 그때 나한테 욕한 거 마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변절을 하고 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두 사람이 지금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당대표야 원래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에 좀 전적으로 매몰되죠. 근데 이분은 평생 민주당에서 뭔가 보수당하고 다른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둘의 그림 있잖아요. 야,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엔 무슨 일이든지 다 벌어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 어이가 없는 장면인 이유는 저는 저 이낙연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둘이 당을 만들다 한들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당의 지향이 뭔지를 똑바로 얘기할 수 없는 당을 저런 정치공학적인 마인드가 강한 젊은이 말고 이 평생 정치를 해온 한 당에서 저 이낙연이라는 분이 이런 떴다방에 대해서 떴다당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거 기사 보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이랬더니 이거예요. 그 원칙과 상식 윤영찬 있죠. 이분이 이제 이분의 동아일보 후배이자 측근입니다.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는 시간. 그 이후에 창당 생각할 수 있어. 김종민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는 우리가 총선이라는 경기장에 입장해야 된다. 그 전까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우리 길을 간다. 그리고 보시면 이 얘기예요. 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요 민주당 소식에 더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낙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낙연 선생에 대해서 이낙연의 진짜 최근 측근이라고 했으면 30 의원들은 이 전 총리의 탈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라는 것만으로 어떻게 신당을 차리냐, 그건 떴다방이지 라고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그래도 되는데 당신은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민주당의 주류고 역사 속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따구 짓을 해서는 되겠소 라고 이제 만류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심은 이재명에 대한 리더십 비판, 그 다음에 지도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압박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진단을 하자면, 정치 문화가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도 보여주는 거고, 저 시작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낙연 저분도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공천이죠, 공천. 그러니까 저 비명계 의원들 공천 학살시키지 말라 그 압박의 명분으로 신당을 얘기한다는 게 이제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우리의 추측이기도 하죠. 설마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리. 왜냐하면 민주당이 본류인데 저 사람이 당대표까지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게 본심이라 하더라도 첫째, 그 당이 무슨 지향을 가진 당인지 아직 1도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당을 만들면 된다라고 저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당입니까? 그 정치적인 지향이 도대체 우리는 뭐다? 이재명의 지향이랑 안 맞는다. 보수당하고도 이래서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1도 없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당을 만드는 거를 저런 전 당대표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그 다음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제 최근의 정치 문화의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발 변하세요. 제발 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 탈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나가서 나는 신당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협박의 수단이 되긴 하는데 옛날 같으면 정치 도의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겠다고 미리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부부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좀 변해라. 나 진짜 너 마음에 안 들거든. 변해. 진짜 너 안 변하면 나 이혼이야. 이럴 수는 있죠. 그죠? 변해다오. 그러지 않으면 나 진짜 이 결혼 생활을 더 지탱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배우자한테 너 며칠까지 안 변하면 나 나가서 평소에 내가 누구누구 봐놨는데 걔들이랑 살림 차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부부간의 도의상으로도 매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됐냐면 보수당 당대표를 했던 이준석 전 대표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까지 너네 안 변하면 나 나가서 평소에 봐놨던 누구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살림 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야, 신세대라 저런가?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평생 정치한 이낙연 당대표마저도 지금 총선 전까지 지금 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 챙겨주지 않으면 나 나가서 이준석하고도 당 만들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가 최근에 엄청 바뀐 겁니다. 지금 야, 이게 예전에 정치하던 어르신들은 뭔가 좀 명분을 차리고 정치 도의라는 거를 국민들 앞에서 되게 중요시 했는데 이제는 뭐 없어요. 지금 보면 2023년 12월은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거의 뭐 속옷까지 벗어 제치고 지금 뭐 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한테 윤희숙 당신은 너무 순진해 이렇게 해놨는데, 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으세요, 국민 여러분? 제가 순진한 거라는 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아무런 방향성 없는 정치가 정말 좋으세요? 도의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이런 정치가 바람직할까요? 로블록스 선생님, 답답하네요. 아직도 도의와 상식을 논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의와 상식을 논하지 않는 정치를 굳이 왜 우리가 지도자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장사꾼들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인데, 정치 지도자는 국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공정하게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갈등을 통합하고. 국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려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의와 상식을 그냥 그 헌신장처럼 버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